오늘 강의는 최신 유행 포석 설명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잘 쓰는 포석이 알파고 영향으로요. 이제 양화점도 많이 두고요. 그다음에 붙이는 수도 많이 둡니다. 이렇게 대유행이에요. 이 바둑에서는 아래로 뒀습니다. 요것이 좋으냐, 요것이 좋으냐는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이 수는 다가오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돼요. 다가오면 귀가 허술해지죠. 달리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아래에 있으면은 조금 침입하는 수가 이 경우하고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지켰다고 봐야죠. 아래에 있는 건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쪽을 발전할 때는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가령 이런 데 돌이 있었을 때 보면은 여기 집을 만들 때는 돌이 여기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수를 많이 씁니다. 특히 알파고는 어깨 짚는 수를 싫어해요. 이게 처음에 이세돌사무하고 이제 그 5번 길 뒀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소목 붙여서 어깨를 짚으면 이게 좀 특이한 수다. 이제 잘 못 보던 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정상급 기사랑 알파고하고 이렇게 둔 바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둔 바둑이 있는데 이제 끼어이어서 단점을 남기고 이렇게 두는데 이전에는 이제 귀의 맛을 다 없애가지고 조금 좀 불만 아니냐 그러는데 이렇게 둬가지고 훌륭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쪽에 백이 있는데 여기는 좀 굳혀줬지만 이 모양이 이쪽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고수는 중앙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좀 한자로 유식하게 얘기해서 이제 고자 제복이라고 하는데요. 고자, 고수라는 뜻입니다. 고자요. 다른 고자가 아닙니다. 고수. 고자는 제복, 뜻이 중앙에 있다. 배복자거든요. 이 중앙을 어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배를 보면 중앙이 물고기 배가 허옇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중앙이 이렇게 허옇게 되면은 어복, 물고기 배 같다 그래서요. 고자는 제복이다. 고수는 중앙을 중시한다. 이제 그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둬서 바둑도 훌륭하게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 어깨 짚는 수는 상당히 유력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어깨를 많이 짚죠. 어깨 짚는 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날일자 견실한 구침을 많이 뒀는데 이렇게 이제 두는 수도 있고요. 오늘 바둑에서도 이 수를 뒀는데 이렇게 둬가지고 어깨 짚어서 졌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넓게 뒀어요. 넓게 둬도 어깨를 짚을 수 있겠느냐. 역시 어깨를 짚었을 때 귀의 상태를 보면 여기서 어깨 짚었을 때 하고 짚하고요. 흑짚하고 여기서 어깨 짚었을 때 흑짚은 차이가 큽니다. 한 줄 차가 나면은 프로들은 이거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둬서도 또 흑이 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어깨 짚어서 집이 적어서 졌나 했더니 이렇게 둬도 어깨를 짚어갔고요. 아까보다 집이 훨씬 큰데도 이것도 역시 흑이 졌어요. 물론 이제 기량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력한 작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짚는 수는요. 근데 이제 오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 어깨 짚는 수는 이제 알파고가 이제 자주 써서 이제 좋은 수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알파고가 최초로 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이전에 100년쯤 됐나요? 오청원 선생이 계시죠? 20세기 기성이라고 하는 분이죠. 잘 아십니다. 오청원 구단이요. 오청원 구단이 조치훈
4번 스승인 기단이 구단하고 10번기를 둘 때요. 10번기를 둘 때 이수를 옛날에 둔 바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늘어서 뒀어요. 이제 띄어서 둘 수도 있고요. 늘어서 당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바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처음 둔 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0세기 기성이라는 오청원 선생이 이전에 중요한 대국에서 이미 시도를 한 수인데 역시 그 고수들은 이제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짚는 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두면은 어깨 짚는 수는 지금 두기는 어렵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수를 많이 쓰는 거고요. 이 수도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유행 포석인데 이제 3, 4을 많이 들어가죠. 오늘은 이쪽 변화를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늘고 가장 알기 쉬운 변화예요. 뭐 프로들 바둑에서는 매판 나올 정도로 이제 많이 쓰여지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이 변화 이후에 이제 수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를 하나 붙여보는 수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변화 이후에 흙이 두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를 붙이면 이제 보통 기세는 젖혀야 되는데요. 젖히는 수는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같이 젖혀서요. 이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끊기고 이쪽이 다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 젖히는 수가 너무 아픕니다. 원래 처음에는 귀가 다 100집이었는데 지금 저쪽 못 막잖아요. 후퇴를 해야 되니까 많이 당했습니다. 실리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요. 백이 상당히 그 중복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 형태가 백이 일단 여기 젖히는 수 못 받고 하나 당해서 좀 굉장히 손해인 것 같은데 프로들은 이렇게 판정을 해요. 돌수를 따져요. 백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돌이요. 흙은요. 흙은 7개가 있죠. 근데 흙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때린 거. 흙도 8개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같이 8개를 투자를 했어요. 돌을 8개씩 투자를 했는데 흙은 이런 데 돌 있으면 아주 여기가 큰 집을 기대하는데 이거 돌 모양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돌을 투자했는데 흙은 굉장히 능률 있게 돌들이 이제 되어 있고 백은 너무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백이 많이 당한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구자 수에 대해서요. 젖히는 수는 되젖혀서 그 결과가 이어야 되는데 이거 당한 이후의 결과가 백이 너무 중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입구자 붙이면은 다른 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느는 수도 많이 둡니다. 근데 이 느는 수는 단점이 여기를 나중에 흙이 젖혀 이으면 가일수가 필요해요. 이거 놔야 됩니다. 안 놓으면 젖혀서요. 끊을 수가 없죠. 단수라.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젖히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붙일 때 느는 수가 있긴 한데 젖혀 있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젖혀 있는 수는 보통 10집인데 10집을 선수로 당하는 건 집으로는 백이 상당히 불만이란 얘기죠.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싫으면 그냥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예? 그것도 투자예요. 예, 이렇게도 많이 두죠. 이거저거 다 싫으면. 여기 둔다면 이거나 이걸로 응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다음에 여기 젖혀서 이제 2단 젖히는 수를 노리게 되죠. 2단 젖힌 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수 끝에 여기 잡히죠. 네, 젖혀놓은 효과입니다. 잡히기 때문에 2단 젖힘했을 때 이 돌을 단수를 못 치죠. 이 돌을 꼭 단수 치고 싶으면 여기를 먼저 선수를 하고요. 하고 둘 수는 있습니다. 하고 두면은 이쪽 수는 아까처럼 백이 잡히진 않는데 빵 때려내면 너무 두터워요. 같이 때리게 되는데요. 이쪽 하나 벌려두면 집이 엄청납니다. 이쪽도 좋지만 부분적으로 이쪽이 더 뚱뚱하죠. 그래서 2단 젖힘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둬요. 이렇게 두고 여기 끊어 잡고요. 네, 지키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로 받았는데요. 흙도 두터워요. 어차피 귀에서는 살아있는 거고요.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쪽에 벌리면은 또 이쪽도 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응수인데요. 이 입구자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선수를 해두는 게 재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젖히는 수는 보통 젖혀야 되는데 이 수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으면 이걸 당해요. 전에 이것도 호구 치는 분도 봤어요. 호구 치는 게 조금 능률이 있다 이거죠. 호구 치면 더 망합니다. 단수까지 당해서요. 그 다음에 젖히는데 이제 못 막는 건 뭐 분명하고요. 이렇게 둬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패가 남아 있어요. 패가요. 괜히 이 단수를 불러가지고 아까는 그냥 요거 잡을 수 있었는데 패까지 납니다. 이중고로 망하는 겁니다. 강라 도장에서 제가 이 형태를 이제 아마도 호구 치셔갖고요. 이 형태가 패를 안 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요. 패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렇게 두면은 얼핏 보면 여기 못 니으니까 수상전에 이기는 것 같아도 이거는 망해버려요.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요. 여기를 쳐야 되잖아요. 환경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요거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망하는 케이스예요. 거기도 우리 단으로 5단 두시는 분인데 이렇게 뒀어요. 흑백은 바뀌었는데 이건 제가 손을 빼고 딴 데 뒀습니다. 이거 안 되는 수죠. 이거 단수 치면 죽는데. 네,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연결로 죽는데 여기 두면 패가 되니까 이게 좋은 수 아니냐고. 차마 제가 이 단수는 못 쳤습니다. 못 치고 지나갔어요. 어쨌든 여기 입구자 붙였을 때 백의 응수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 일단 큰 데를 두고 나서 이쪽을 정리하는데 이런 응수타진이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데 있을 때 씌워가는 수도 좋아요. 이 씌워가는 수가 아주 대세를 제압하는 좋은 수가 됩니다. 기어주면은요, 밑으로 이 선을 기면은 이건 대환영이죠.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수를 반대로 백이 두면요, 이 수가 굉장히 탄력 있고 좋은 수가 됩니다.
이 손 의미는 다음에 이렇게 뛰는 게 선수예요. 손을 빼면 이런 데 쑥 들어가면 거기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를 받는다. 그럼 이쪽에 이렇게 두면요. 이도라고 호응해서 갑자기 생각지 않은 큰 모양이 생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여기를 떼어가지고 지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응수를 하는데